반도체 해가 밝았습니다. 제가 다른 거 하려고 했는데 정통 앵커를 지향하는 입장으로서 참았습니다. 이거 어떻게 죽일 수가 없네요. 누가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는데 새해 떠오르는 둥근 해를 바라보면서 반도체도 떠오르고 내 종목의 수익률도 떠오르고 하는 그런 많은 기도를 하셨을 것 같습니다. 우리 반도체 아저씨 김장료 교수님께서는 더욱더 새해 소망을 빌 때 반도체요. 이번 2024년에 더 떠올라라. 이렇게 좀 기도를 하셨나요? 아무래도 시가총액이 크니까. 하지만 개인 투자 입장에서는 그 여러 가지 종목이 있기 때문에 반도체가 무너지거나 아니면 피크아웃 될 때는 전체적으로 장에 대해서 조금 보수로 봐야 되는데 당분간은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네, 당분간은 괜찮다? 네. 뭔가 깨름직한데요? 당분간은 괜찮죠. 딴 거 살 게 없으니까. 그렇죠. 대형주에서는. 왜 당분간이에요? 올해 내내. 저는 이제 그 매크로 측면에서 금리 인하 그 속도하고 이런 거 아니면 다른 방송에 얘기했습니다만 그 구조조정 대한민국 미국의 그런 이슈라든가 뭐 선거랄까 여러 가지 변수들이 3월, 5월 한 두 번 고비를 넘어가야 될 것 같거든요. 그걸 넘어가면 오히려 여름 이후에 확 갈 수 있는데 3월, 5월 또는 빠르면 2월에도 한번 그런 변수가 부각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세이프하게 안전적으로 하다 보면은 삼성전자, 삼성바이오 이런 식으로 대형주로 가면은 거기에 반도체가 우뚝 솟은 건 아니더라도 버티고 있겠죠. 그 정도는 만족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지금 보니까 매경제TV에서 유튜브 오리지널 컨텐츠로 신년 특집 2024년 반도체주 어디까지 오를까라는 컨텐츠를 통해서 어디까지 오를지에 대한 전망을 해주셨잖아요. 네네. 저희가 이거 컨텐츠는 한 51분짜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방송 끝나고서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결론만 이렇게 좀 한마디로 요약을 해주세요. 네네. 어디까지 올라간다고 보셨던 거예요? 그럼 함부로 얘기가 또 혼나는데. 글쎄요. 일단 어디까지보다도 피크는 2분기까지인 것 같아요. 2분기가 것 같고 피크다. 4월일지 6월일지 잘 모르겠지만 대통령 선거가 미국 대통령이 그 슈퍼 튜즈데이가 3월 5일이잖아요. 네. 그다음에 이제 완전히 하는 게 7월 초일 거예요. 그 사이에 그거를 보면서 접근해야 되는데 4월에서 6월 사이가 피크아웃 될 수 있다 보고 목표 주가는 제가 봤을 때는 애널리스트 목표 주가 하는 거에서 한 8, 90% 때리면은 최고 때리면 한 8만 원 후반대 삼성전자 얘기하는 거고요. 하이닉스는 한 16만 원 정도까지는 바라볼 수 있는데 그게 2분기까지 안 가면은 조금 이제 조정하고 간다. 이렇게 일단 그림을 그려봅니다. 알겠습니다. 작년 수출 데이터를 보면요. 수출이 좀 부진했다가 막판에 이제 수출을 끌어올렸던 것도 결국 반도체의 힘이었잖아요. 네, 그렇죠. 올해도 수출 데이터 반도체의 힘으로 다시금 일어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눈치 보지 마시고요. 순서 보십니다. 네. 올해 전체 수출의 연간 적자는 이제 100억 달러 적자긴 해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상반기에 비해서 하반기 이제 반등세가 두드러졌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그 흐름을 갖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 전체 수출도 역시 7%가 줄긴 했지만 올해 내내 자동차가 전반적으로 계속 버텨주는 사이에 반도체가 체력을 회복하고 이제 하반기에 올라오는 흐름을 보였거든요. 그림 모양새만 보면 굉장히 좋죠. 그래서 저는 이제 상징적 지표로 보는 건 월 수출이 얼마나 찍었냐 이 부분을 보는데 12월에 결국 100억 달러 이상을 찍었잖아요. 그래서 12월 수출액이 이제 110억 3천만 달러 기록을 했는데 이게 15개월 만에 100억 달러 돌파한 거거든요. 왜 100억 달러가 중요하냐면 우리 반도체가 상당히 이제 잘 나갔었을 때 상당히 수출 호황을 누렸을 때가 2020년 말 2021년 그때예요. 그때가 딱 월 수출 기준으로 이제 120억, 130억 이렇게 달러 기록을 했다고요. 그러다가 이제 2022년에 들어와서 확 꼬꾸라져서 계속 이제 지지부진한 부진한 이제 흐름을 보였다가 지금 이제 작년 하반기부터 이제 회복세를 타서 100억 달러를 다시 회복을 한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을 상당히 이제 의미 있게 봐야 된다. 상징적인 어떤 숫자 자체를 찍었다라고 보는 거는 긍정적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기존에 이제 우리가 왜 반도체 수출이 살지 못했냐라고 보면 대중 수출 의존도도 상당히 높았거든요, 반도체. 근데 우리가 전체적인 대중 수출 비중이 원하지 않았지만 어쨌든 줄어서요. 맞아요. 원래 4분의 1까지 이 대중 수출 비중이 높아졌다가 지금 20% 미만으로 줄었거든요. 올해 작년 연간으로 따지면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대미 수출이 올라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구조 자체도 어쨌든 반도체가 의존도가 컸던 부분에 대한 구조 자체도 바뀌어 가고 있다라는 것. 이런 부분들은 최소한 올해 반도체 경기가 더 나빠질 리는 없다. 어쨌든 탄력을 받고 위로 올라가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시그널로 해석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좋은 수주 소식 같은 경우에도 계속해서 들려야 반도체주에 뭔가 이제 상승 모멘텀을 다 자극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재규 교수님 뭐 좋은 소식 있습니까? 연초부터? 네, 제가
주말에는 확인을 못했는데 네. 수주화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나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어쨌든 이 HBM 관련돼서 전 세계적으로 가장 높은 점유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계속해서 수주는 물밀듯이 들어올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같은 경우는 우리가 2023년도 연초에도 HBM 시장이 뭐 연간 30% 정도 성장을 할 것이다라고 예측이 됐다라고 한다면 실제로는 100% 이상 성장을 했다라고 해요. 그런 식으로 계속해서 이제 기대되고 있는 기대 성장률이 높아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도 반도체 시장에 대한 성장률이 계속해서 조금씩 상향 조정되고 있다라는 부분은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거기다가 이제 조금 더 말씀을 드려보자면 아까 김장렬 교수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지금 우리가 이 미국 선거에 대한 관심도 분명히 필요해요. 지금 미국 쪽에서 중국에 대한 반도체 수출 규제를 계속해서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스탠스가 어떻게 바뀌는지에 따라서 어떻게 변하는지에 따라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더 큰 수혜도 받을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주가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에는 제가 봤을 때는 기간 조정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오히려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버텨주면서 밑에 종목군들이 좀 올라올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면 좋겠는데 오늘 같은 경우도 이제 반도체 관련주들 중에서 CXL 관련주들도 좀 움직이지만 오늘 좀 특징적인 것은 이 쿼츠 관련주들이 꽤 움직이고 있습니다. 뭐 BCNC라든지 원익QNC 같은 종목들이 움직이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반도체 종목군들 내에서도 변동성이 좀 다르게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니까 그 반도체 업황에 대한 개선은 계속해서 기대를 하되 매매 측면에서는 좀 이렇게 빠르게 돌아갈 수 있는 혹은 지금 시장에서 부각되는 종목군들을 이제 선별해서 매매를 하시는 게 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반도체 얘기하면은 또 우리 태보 고수도 할 얘기가 참 많을 것 같은데 그걸 네. 좀 추격해서 컴팩트하게 좀 말씀해 주세요. 많이 올랐어요. 그쵸. 네, 인정합니다. 제가 딱 1년 전에 어디서든 반도체를 지금 보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는 지금은 아마 많이 혼났을 거예요. 다들 욕했죠. 그쵸. 지금은 또 언제 반대로 오르는데 욕먹을 얘기를 또 말씀을 드리면은 너무 많이 오른 것도 사실입니다. 그쵸. 앞서서 이제 김양렬 교수님이 말씀해 주신 게 하이닉스 기준으로 16만 원 정도 보인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그럼 10에서 15% 정도 이제 좀 상승 모멘텀이 남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고 그리고는 뭐 삼성전자 역시도 마찬가지로 지금 7만 후반대인데 9만 원 정도를 말씀하셨다라는 거는 한 15% 정도 남았다라는 거예요. 바닥에서 올라온 게 40%에서 지금 하이닉스 기준으로 70% 80% 올라왔습니다. 네. 근데 앞으로 올라갈 부분이 10% 20%밖에 안 남았다라고 하면은 이제는 삼성전자 하이닉스로 플레이를 하기는 좀 늦었죠. 지금 우리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작년 1년 전에는 바닥을 확인했다라는 거고 저점 매수를 이야기했던 거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피크가 어디냐에 따라서 고점이 현재가 될 수도 있고 20% 위가 될 수도 있고 50% 위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건 아직까지는 모르는 거거든요. 모든 이제 고수님들께서 다 말씀하시는 게 네. 그래서 금리 인하 속도가 어떻게 되느냐, 반도체에 대한 투자가 진짜로 어떻게 되느냐, AI가 얼마나 돈을 벌 것이냐는 지금부터는 지켜보셔야 됩니다. 이번에 우리가 AI 반도체 관련된 혹은 DDR5 관련된 이 상승 사이클이 네. 24년도에 끝나느냐, 25년도에 끝나느냐, 26년도에 끝냐에 따라 가지고 얼마나 주가가 더 올라갈 수 있을지는 지금은 모르는 시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 보수적으로 접근해야 되는 시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만약에 조정이 온다 그러면은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보실 수 있을 거고 아니면은 오르지 않은 소부장을 찾으셔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실 반도체 이야기도 저희가 시간 관계에서 여기서 마무리하는 거지 할 얘기가 참 많습니다. 올 한 해 결국에는 이제 2분기까지는 피크라고는 하는데 그 사이에 또 매일매일 반도체 소식 전해드릴 테니까요. 저희 오늘장 탭5와 함께 반도체 전략 잘 마련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구간에서의 내분의 의견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김장렬 고수 초반 대형주, 중후반에는 중소형주로 대응을 하자. 손소 고수는 월 수출 100억 달러 돌파는 청신호다. 이재규 고수 더 가려면 조정도 필요하다. 테이버 고수는 피크아웃은 내년이나 후년이라고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자, 오늘 젠탑5 함께하고 있습니다. 2위 주제 이어서 확인해 보시죠.